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입니다. 새 차가 나오면 차량의 기능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시려고 할 텐데요. 설명서 잘 읽지 않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딜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차량에 있는 버튼들을 다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그랜저 차량의 상세 옵션들을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기능이 없다면 옵션이 빠진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액세서리 옵션과 블랙잉크 옵션만 빠진 거기 때문에 그랜저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블랙잉크의 경우에는 전용 휠과 전용 내장, 외장 인테리어만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랜저 기능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 캘리그리피 등급의 차량이고요. 개소세 5% 기준으로 해서 차량가 5,240만 원입니다. 뒷좌석 VIP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렇게 4가지 옵션이 들어갔고요. 외장 색깔은 어비스 블랙펄에 내장 시트 색깔은 인디고 그레이 투톤입니다. 네, 먼저 우리 스마트키 이번에 새로 바뀐 디자인인데요. 이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 차량의 문을 잠그는 버튼. 네, 차량 잠기면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요. 그 다음에 문 여는 버튼 한 번만 딸깍 눌러주면 문이 열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닫은 상태에서 홀드 버튼 써져 있고 이제 나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다시 잠그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꺼집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잖아. 왜 긴장 안 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홀드라고 써져 있는 버튼들은 모두 다 길게 눌러야지만 실행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길게 눌러보면 자 엔진의 시동이 켜질 겁니다. 안 켜지죠? 이게 왜 안 켜지냐면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고 나서 3초 이내에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P라는 모양이 되어져 있고 차량 그림이 있는데 앞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고 뒤로 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차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멈춥니다. 안 멈춰. 왜? 무섭게 무서워. 제 이 기능 쓸 때 항상 무섭습니다. 항상 주의하시면서 쓰셔야 되시고, 자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차량이 뒤로 가게 되겠죠. 자, 뒤로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네,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이번엔 잘 멈췄어. 항상 불안하니까 조심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버튼. 자, 그 다음에 주차가 완료가 됐다면 시동을 꺼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눌렀었던 시동 켜는 버튼을 한번 다시 누르면 네, 띠띠띠 하면서 차량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잠금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깔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키의 맨 위쪽, 옆에 맨 위쪽을 보게 되면은 차량의 트렁크가 열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홀드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일단은 트렁크가 열리는 거는 길게 눌렀다가 실행이 되고 나면 그냥 띄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닫을 때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만 끝까지 닫힙니다. 중간에 띄게 되면 중간에 멈추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길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띄게 되면 닫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춥니다. 위험을 감지해서 딱 띄게 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다시 길게 눌러서 위로 올렸다가 끝까지 길게 누르고 있어야지만 문이 끝까지 닫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 번외로 우리 스마트키에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열리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창문이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차량에 있는 모든 창문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금 버튼을 한 번 더 길게 누르면 측면 전동 커튼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내리려면 열린 버튼을 길게 눌러서 네, 이렇게 하시면 다시 다 내려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스마트 키를 2개를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엔 이렇게 보조 키를 2개를 따로 받게 될 겁니다. 뭐 일전에는 우리가 이 스마트 키 안에 요 열쇠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디자인을 위해서 보조 키를 이제 따로 만든 것 같거든요. 자, 이 스마트 키에도 이제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스마트 키를 통해서 차량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비상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차량 안에 진입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핸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보조키를 꽂아야 되는데 어떻게 꽂아야 되느냐. 자, 일단은 전원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 손잡이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 문을 뺄 수 있습니다. 앞에를 한번 누르고 여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잡아서 그 다음에 당겨 주시면, 자, 이렇게 손잡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키를 빼고 이 안쪽에 있는 홈이 있는데 넣고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캡이 빠지게 됩니다. 캡을 잘 뺐을 때 떨어지면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히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보조키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고 끝까지 잡아 당긴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열쇠 구멍에다가 요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 어렵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넣었습니다. 넣고 왼쪽으로 돌려주면 차량의 문이 아까 열린 소리 들렸는데, 자, 이렇게 빵 소리가 들리고 나면 바로 차 안에 들어가서 배터리가 방전이 된 스마트 키를 브레이크 받고 엔진 시동 버튼에다가 가까이 대서 눌러주시면 네, 시동이 걸릴 겁니다. 자, 일단은 차량 안에 있는 버튼 눌러보기 전에 먼저 엔진 후드부터 한번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안에 보시면은 여기 차량의 앞에 보면 이렇게 열려있는 버튼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당겨주시면 자, 엔진 후드가 열리게 되고요. 후드가 열린 상태에서 후드를 이제 여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제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껴주면 열리게 되고, 자, 요 제껴주는 버튼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손가락이 걸리고 왼쪽으로 딱 제껴주시면 엔진 후드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엔진 후드를 여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후드를 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딱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워셔액을 넣는 게 있습니다. 이 워셔액 통에 이 파란 색깔 뚜껑, 이 파란 색깔 뚜껑을 열어가지고 워셔액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첫 번째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휴지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열심히 주행을 하고 나서 엔진의 시동을 끄고 15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5분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이라는 이제 이 주황 색깔 손잡이가 있어요. 이 주황 색깔 손잡이를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잡아 당겨 주시면, 자, 요렇게. 자,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한번 닦아서 엔진 오일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안 묻은 거를 확인한 상태에서 끝까지 넣어 주신 다음에 다시 열어 보시면, 자, 이제 정확하게 엔진의 오일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우와 풀 요 중간 어느 부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풀 이상으로 차 있다 이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좀만 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양이 많은데 싶으면 바로 이제 정비소로 가보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엔진 후드를 열었을 때 요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알 필요 없으세요. 문 닫을 때는 다 살포시 이렇게 해서 되네. 자, 살포시 말고 좀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운전석 도어에 있는 버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전자세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는 건데요, 1번, 2번 우리 원래는 셋 버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세로 맞춘 상태에서 1번을 길게 누르면, 네, 지금 현재 이 자세가 1번으로 저장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이제 눕는 자세를 한번 좀 해볼게요. 눕는 자세 이렇게 앞으로 해놓고 눕는 자세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2번을 길게 누르게 되면 설정 2에 저장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한 번만 누르면 1번에 저장됐던 자세로 움직이게 되고, 다시 2번으로 누르면 2번으로 눌렀던 자세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근데 다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길게 눌러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엄마, 아빠, 아니면은 뭐 자녀 1, 자녀 2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도어에 있는 밑에 부분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맨 위에 보시면은 레프트, 라이트라고 설정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레프트 하나, 라이트 하나,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버튼이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프트 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해서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미러를 접고 피는 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숨어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차량에 따라서 이 옵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텐데, 자, 일단은 왼쪽으로 놓거나 오른쪽으로 놓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놔볼게요. 왼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후진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의 차선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왼쪽으로 놓든 오른쪽으로 놓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능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중앙으로 놓으면 후진을 하더라도 사이드 미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요거 기능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를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왼쪽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 레프트 버튼, 라이트 버튼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후진으로 바꾼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이거를, 자,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버튼을 그대로 눌러서 위, 아래, 자, 오른쪽, 왼쪽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선이 잘 보이는 위치에 맞춘 다음에, 자, 다시 드라이브로 놓게 되면 세팅감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후진으로 놓게 되면 기존에 세팅했었던 거 그대로, 네,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밑으로 보시면 차량의 잠금 버튼, 푸는 버튼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석 미러를 내리고 올리고, 자, 이 버튼도 따가 있고 따닥이 있습니다. 따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였다가 놓으면 그대로 멈춰요. 근데 따닥을 하게 되면 끝까지 다 내려가고, 따닥을 하게 되면 위로 끝까지 올라가게 되고, 자동으로. 이 버튼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열과 2열 모두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보시면은 차일드락 버튼이 있고,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2열에서 창문을 열 수 없고 문도 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뒤쪽에 있는 후면 쌍 버튼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시트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허벅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앞으로 당기면 시트에 있는 익스텐션 소파가 쭉 올라와서, 네, 허벅지를 좀 받쳐줘가지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익스텐션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는 걸 위로 올리게 되면, 자,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고,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걸 위로 올리게 되면, 네, 시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을 내리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받이, 이쪽으로 가면은 등받이가 앞으로 오고, 뒤로 가면은 등받이가 다시 뒤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럼버 서포트인 건데요. 이걸 앞으로 누르게 되면은 허리를 지지해 둔 곳이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하면 다시 내려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요 버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거를 허리를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꽉 안아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선호하시면 이렇게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포트 시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버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2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불편했었던 그런 자세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세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눕게 되면 되게 뭔가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컴포트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1번 버튼이라고 얘기하셨던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우리 에르고 모션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사지 받을 수 있게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누른 상태에서, 자, 가만히 있으면, 자, 골반 쪽에 있는 이 시트 그 마사지 기능이 작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허리로 누르게 되면, 네, 허리 쪽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마사지 기능이 생기고, 전신으로 하면 모두 다 시트 안에 있는 마사지 기능이 모두 다 진행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상세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뭐 강도 같은 것들을 좀 정할 수가 있겠죠. 컴포트 스트레칭 해가지고 강한 세기, 보통 세기, 그 다음에 작동 시간은 10분으로 할 거냐 15분으로 할 거냐 20분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자세를 보조해서 자동으로 엉덩이와 허리에 그 마사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주행 중에 허리를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있네요. 그래서 1시간 30분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행 중에도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컴포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차 중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에르고 모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보면 있는 버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누르지 않는 버튼입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보게 되면 이제 전조등의 높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0으로 놓게 되면 제일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할 때마다 전조등이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혼자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0으로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모두 5명이 다 탔을 경우에 차량이 자체가 이제 조금 앞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쏠렸을 때 전조등이 더 올라가게 되면 앞에 있는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조등을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로 놓게 된다 그러면 5명이 다 탄 상태에서 트렁크에다가도 또 물건을 적재를 했을 경우에는 차가 더 앞으로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혼자 앉았지만 뒤에 짐을 실어놨을 경우에는 차가 더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전조등을 더 아래로 낮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0으로 놓고 쓰시다가 짐을 놨었을 때 앞차를 위해서 내가 조금 전조등을 내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기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보면은 자, P 하고 동그라미 써져 있죠. 요거는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는 웬만하면 다 자동으로 잠겼다 풀렸다 잠겼다 풀렸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누를 필요는 없지만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올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당기시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길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밀어주시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고 풀리는 건 소리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키 확인하셨을 때 있었던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이 마찬가지로 우리 실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라고 써져 있는 건 길게 눌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게 눌러주면 네, 트렁크가 열리고, 다시 길게 누르고 띄게 되면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반드시 길게 누른 상태에서 끝까지 눌러주셔야 트렁크가 잠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차량이 미끄러지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오프라고 써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시동을 켰을 때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실행이 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끄러운 길이 지나갈 때 차가 알아서 자세를 제어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능 검사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곳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탈출을 해야 될 때는 이 기능을 끄고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누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 신차를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라 제가 등록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등록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지문을 갖다 대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는 핸들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에서 왼쪽에 밑에를 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방향이 4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스티어링 휠 위치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버튼을 누르면 스티어링 휠이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이쪽으로 누르면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핸들을 봤었을 때 이 깜빡이를 켜고서 이 핸들 안에 이 깜빡이가 들어올 수 있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핸들에 있는 버튼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버튼을 보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요 왼쪽에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게 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으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시작하는 버튼이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차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계기판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속도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자, 이 버튼을 언제 누르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주행하고 있는 속도가 66km 정도다. 뭐 그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은 주행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 66km로 쭉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올리고 싶으시다.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써져 있는 그 버튼을 하나 누를 때마다 속도가 1에서 2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길게 누르게 되면은 10km씩 쭉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아래로 내리게 되면 10km씩 쭉쭉쭉쭉 떨어지고, 한 칸씩 하게 되면 1km나 2km 정도가 쭉쭉쭉쭉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일시정지 버튼이 있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120km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고 있다가 잠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안 쓸래 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일단은 아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종료하는 건 다시 누르면 종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위아래 말고 중간을 누르게 되면 일시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쓰고 싶으시면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설정했었던 세팅 값으로 다시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종료를 했다가 다시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 기준으로 해서 얘가 기본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눌러서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단 이 버튼을 눌러서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는 중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세팅했었던 걸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도를 잘 맞추고 있었다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한 120km로 달리고 있다. 근데 지금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4단계가 표기가 되거든요. 4단계 4칸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는 4칸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길이 막힌다, 뭐 정체 구간이다, 이럴 경우에는 2칸이나 1칸 정도로 설정을 해서 다른 차들이 좀 이렇게 끼어들지 않도록 거리를 가깝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 요거 밑에 있는 버튼 한번 살펴보면요,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계기판을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요 버튼이, 자, 차선을 이탈하는 기능이 회색걸로 띄어져 있는 건, 나 이 기능을 사용할 준비는 되어 있어, 근데 아직 차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차로를 이탈하는 건 진행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차선을 이탈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시동을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켜져 있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도 누르게 되면, 자, 그 바로 옆에 핸들 모양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제일 1단계 차선 이탈하는 기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동을 켜고 나면 직접 눌러서 실행하는 차로 유지 기능이 있다. 차선 이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차선을 이탈할 것 같으면 얘가 핸들을 한번 이렇게 치는 거 말고는 없고요. 그 다음에 차로 유지하는 기능 버튼을 누르게 돼서 차선을 인식해 갖고 초록색깔 불로 뜨게 되면 그때는 얘가 이렇게 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오른쪽 버튼을 살펴보면요, 우리 계기판 내에서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누르면 현 주행 정보 나오고, 두 번째 누르면 나침판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누르면 현재 차량의 차선 모양이 나와서 차량의 정보를 안내해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걸 한번 눌러보고 요 버튼을 이제 아래로 내리게 되면 다른 정보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전방 예측 변속, 그 다음에 누적 정보, 주유 후 정보, 현 주행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K를 길게 누르면 초기화가 된다. 자, 이거 OK를 길게 한번 눌러보면 네,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누적 정보도 초기화할 수 있지만 누적 정보를 굳이 초기화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전방 예측 변속을 하려고 하니까 스마트 모드로 선택한 경우에만 작동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걸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 핸들을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포츠 모드, 마이 드라이브, 에코 모드, 노멀 이렇게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에코 모드로 놓게 되면 이제 연비 주행을 한다, 차가 막 좀 안 나가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연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노멀 모드 그냥 일반적인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차가 앞으로 확 나갈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RPM이나 엔진의 기능들을 조정을 해갖고 차를 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모드가 이 스포츠 모드고, 자 그러면 아까 스마트 모드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스마트 모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 모드가 없습니다. 이걸 좀 길게 눌러보려고 해도 스마트 모드가 안 나와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셋업을 들어가서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고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이 스마트를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로 놓게 되면 자 이게 스마트 모드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방 예측 변속이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라고 뜨는 거죠. 자 이건 뭐냐, 스마트 모드로 놔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 그거는 삭제가 되고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라고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스마트 모드까지도 사용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자 이렇게 스마트 모드는 어떤 거냐면 이 차량이 알아서 에코 모드로 갔다가 스포츠 모드로도 갔다가 노멀 모드로 갔다가 이걸 이제 차량 자체적으로 알아서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스마트 모드입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변경을 하려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핸들에 보면은 이렇게 LED가 4개가 딱 나오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핸들에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으로 딸깍딸깍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눌러주시면 되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 2단, 3단, 4단, 우리 지금 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8단 미션인데 이걸 이제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이렇게 올려주는 거고,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변속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드를 누르게 되면 DMB를 킬 건지, 라디오를 킬 건지, FM을 할 건지, AM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블루투스를 쓸 건지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내가 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어차피 난 DMB 안 볼 거니까 DMB는 안 나오고 라디오나 블루투스 모드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길게 한번 눌러보세요. 이 모드를 눌렀을 때 보여지는 화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DMB를 안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DMB를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오디오와 그 다음에 AM 어차피 잘 안 들으니까 AM하고 DMB는 안 듣고 FM하고 자연의 소리랑 블루투스 오디오만 듣고 싶어 라고 선택을 해놓고 모드를 누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모드를 눌렀더니 생기 넘치는 숲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라디오가 나오고, 지금 블루투스 오디오가 안 나오는 건 지금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연결을 하고 나면 다시 모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사람 모양, 이제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음성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인 건데요. 딱 누르면 이거 블루링크를 가입해야 되네.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오토브라더스로 검색해줘 라고 하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오토브라더스를 검색해주고, 자 여기로 갈까요? 한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코스피 지수 좀 알려줘. 그 다음에 오늘 날씨는 어때? 뭐 미세먼지는 어때?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명령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값을 인포테인먼트 모션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요 음성 인식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별표는 즐겨찾기를 하는 버튼이 있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모드처럼 길게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 이렇게 맵 버튼 누르는 거 굉장히 불편했는데 요 맵 버튼을 설정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바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바로 보이게 되네요. 오 아주 좋은데? 여기까지 있었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소리를 줄이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줄이실 수 있고, 키울 수도 있고, 올리면 키우고 내리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곡, 이전 곡,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전화를 하실 수가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 소리 나오는 거 잠깐 음소거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랑 마찬가지로 중간을 누르면 음소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여기 이제 핸들의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조명 관련한 스위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와이퍼 변경을 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조명 스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맨 밑으로 내려놓으면 아무 기능을 쓰지 않는 오프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칸만 올리면 오토로 해서 어두운 곳에 가면 알아서 전조등이 켜지고 알아서 꺼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절대로 이제 요 버튼 이렇게 누를 필요 없고요. 그냥 오토로만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미등, 그 다음에 전조등, 그 다음에 요거를 앞으로 밀 경우에는 상향등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당기면 상향등이 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래로 내리면 좌회전 깜빡이, 위로 올리면 우회전 깜빡입니다. 요거 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와이퍼 스위치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에 이제 물을 뿌리는 건 우리 새 차기 때문에 도움을 주신 분에게 혜택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눌러보지는 않겠고요. 자, 이제 방향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위로 올리면 네, 이렇게 와이퍼가 한 번만 작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운전석 쪽으로 당기게 되면 물이 쫙 나오게 되면서 와이퍼가 한 번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딱 내리면 오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알아서 얘가 와이퍼가 움직이고 속도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 오토에서 조금 더 빨리 할래, 천천히 할래가 설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단계 내리면 로우로 돼서 천천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면 하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하이나 로우나 이거는 속도 조정이 안 됩니다. 오토로 놓았을 경우에만 속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와이퍼 모드는 항상 그냥 오토로 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핸들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기어 변속 레버가 여기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들은 중앙 콘솔 쪽에 기어를 변속하는 버튼들이 있었는데, 지금 요게 아이오닉 5에 요게 지금 이제 이런 변속 다이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 한 칸 내리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따닥, 자, 이것도 따닥입니다. 한 칸만 내리는 거는 드라이브하고 N단에서 넘어갈 때는 한 칸으로, 그 다음에 중립을 기준으로 해서 드라이브 모드로 놓거나 아니면은 후진으로 나갈 땐 따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킹은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눌러서 주시면 네, 파킹으로 되고. 그러면은 궁금하실 만한 게 또 하나 있죠. 중립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중립주차의 가장 기본적인 건 계기판에 오토홀드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토홀드 기능이 꺼져 있는 걸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킹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끈 다음에, 자, 아까 따닥 이런 거 했었잖아요. 한 칸만 살짝 아래로 내리면 N단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라고 뜨죠. 자, 그럼 이렇게 바로 내려서 차량을 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자, 다시 시동을 킬라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킨 다음에 다시 파킹으로 놓으면 네, 완료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센터페시아 요 중앙 콘솔 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홈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세팅됐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하는 값은 어떤 거냐면 홈 아니면 맵,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맵 버튼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값을 바로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눌러봤었을 때 여기 있구나 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면 맵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이 버튼을 눌러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항상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띄우는 게 기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있었던 내비라고 있었던 버튼이 이제 없어지고 서치라는 버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여러분들이 명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눌러서 검색 안 하죠. 음성 인식으로 눌러서 진행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오토 브라더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검색하는 결과값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맵으로 돌아가면 네, 그냥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미디어를 눌러보면 네, 라디오하고 AM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미디어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정했었던 미디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전, 다음 곡, 뭐 이제 이전 주파수, 다음 주파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즐겨찾기 설정하는 것도 여기 또 마찬가지로 있네요. 이걸 이제 길게 누르면 즐겨찾기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원하는 기능들을 딱 눌러가지고 즐겨찾기를 누르게 되면 사용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셋업 버튼입니다. 이 셋업 버튼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 자체적인 기능들을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일단 우리 공조장치 한번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셋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저작권 문제 있으니까 자연의 소리로 하는데,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켜지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중간에 이렇게 누르면 네,
꺼지게 되고 다시 누르게 되면 네, 다시 자연의 소리가 나오고 오디오의 ON과 OFF를 할 수 있는 게 이 전원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소리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누르면 소리 켜지고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이것도 이전 곡, 다음 곡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 비상 깜빡이. 비상 깜빡이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거. 자, 이렇게까지 하고 자, 우리 이제 공조장치 컨트롤러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이 차량은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터치를 하게 되면 햅틱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터치를 했지만 실제로 내가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진동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은 기능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맨 위에 보시면 온, 오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공조장치를 실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은 오프로 되어 있는데 온을 누르게 되면 오토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됐고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내가 스스로 바꾸고 방향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오토가 알아서 꺼지게 되죠. 그러면 자, 제일 연하게 하고 자, 온도를 낮추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조수석까지 같이 변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맨 왼쪽에 보면 열선 시트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통풍 시트를 설정하는 거 이렇게 터치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조수석도 열선 켜고 열선 끄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켜는 거 1단 2단으로 나눠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오토 여기 보시면 오토의 맨 위에 올라있는 게 1, 2, 3 세 가지가 이제 사용하기 가능한 건데 자, 일단 이렇게 풀로 이렇게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거면 빠르게 내가 지금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3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난 빠르지 않아도 돼 천천히 내가 설정한 온도에 맞추고 싶어 라고 하면 1단으로만 놓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게 조정이 안 되면 바람이 막 엄청 세게 부는데 이거를 그냥 견디고 계속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오토의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에어컨 컨트롤러를 끄고 키고 하는 버튼. 그 다음에 싱크는 어떤 거냐면 나는 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세게 틀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좀 세게 틀고 싶지 않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와이프는 그냥 일반, 나는 엄청 시원하게 자,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싱크를 눌러서 같이 맞추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공조장치 끄고 자, 다음으로는 여기 온 넘어가서 노멀 테마라고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요 심플 테마, 커스텀 테마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온도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커스텀 1번으로 할래, 2번으로 할래 이걸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그대로 저장이 되고 그 상태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온도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요 커스텀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노멀로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 오토 홀드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다들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이 오토 홀드가 없으면 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고 있다가 신호가 걸려가지고 차량을 멈춘다. 이 오토홀드 기능이 없을 경우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죠. 아니면 뭐 파킹으로 해놨다가 다시 이제 신호가 바뀌면 다시 드라이브로 놓고 악셀을 밟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브레이크만 밟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신호가 초록 색깔로 바뀌면 악셀을 밟게 되는데 자, 이 오토홀드 기능을 쓰게 되면 계기판에 나 이 오토홀드 기능 쓸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이제 하얀 색깔로 불이 들어오게 될 거고 자, 그 상태에서 자, 드라이브로 변속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렇게 초록 색깔 불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주행을 해보자면 자, 악셀을 밟았다가 앞으로 간 걸 다시 멈추면 네, 이렇게 초록색깔 불이 떠요. 이렇게 초록색깔 불이 떴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띄더라도 드라이브로 놓은 상태에서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토홀드가 없으면 브레이크를 띄었을 땐 차가 앞으로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오토홀드 기능을 쓰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여도 차량이 멈춘다.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이 설정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능 자주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요 P하고 이렇게 깔뜨기 모양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할 때 주행 모드로 놓고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얘가 띠띠띠띠 소리를 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이렇게 주차할 때 이제 소리 나는 거를 끄게 하는 기능인 건데 중요한 건 후방에서 경고등이 울릴 때는 이 기능을 끄더라도 소리가 납니다. 전방에만 소리가 안 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P 되어 있고 이제 카메라 모양 되어 있는 거는 자, 주차 모드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내 차의 그 전방, 후방 측면에 있는 화면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움직여 보면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딱 보여주죠. 오, 이건 처음 봤네. 네, 그래서 주차 거리 경고, 탑뷰 주차 가이드, 후방 주차 가이드 이런 것들을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선풍기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그림도 있고 한데, 이건 어떤 거냐면, 자, 1열에 있는 통풍과 열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2열에 있는 좌석에 통풍과 열선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뒷좌석에 이제 애기들이 타고 있을 경우에 애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운전석에서 직접 열선하고 통풍을 설정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기, 외기, 유턴하는 버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면 유리에 습기를 제거하는 게 이 버튼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사이드 미러와 후면에 있는 열선을 켜서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차량에 충전 케이블을 쓰거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걸 쓸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충전하는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USB 단자 모양이 표시가 된 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는 충전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각각 쓸 수 있게 됐었는데, 나는 안드로이드 오토 안 쓸 거고 카플레이도 안 쓸 건데 지금 이쪽에서 이제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여기에서 충전을 하고 있으면 내 것도 충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는 충전이 안 되고 자꾸 차량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걸 되게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요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충전만 할 건지 아니면은 충전과 카플레이를 같이 쓸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자, 나는 카플레이 쓸 거야 라고 하면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난 충전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색깔이 변동이 되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로고가 써져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차량에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놓게 되면 충전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간혹 내가 이렇게 놨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전이 안 되는 경우는 이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차량의 문이 열렸을 때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량의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 버튼은 어떤 거냐면은 향균 시스템을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꺼지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향균이 되는 거냐? 어떤 거냐면, 향균을 진행하는 이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켜지게 되고, 그럼 여기 안에 보관하고 있는 소지품 같은 것들이 향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차량을 세팅을 한번 하셔야 될 텐데요, 그 초기 세팅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여기 버튼에 셋업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고, 그 다음에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한번 차량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량에 들어가 보면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운전자 보조부터 들어가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 편의사항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하는 게 있고, 차간 거리를 멀게 할 건지, 가속 강도를 좀 강하게 할 건지,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세팅하시면 되시겠고, 자, 그 다음에 속도 제한에 들어가서 속도 제한 보조를 할 건지 경고를 할 건지,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속도를 이제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할 때 경고를 한다, 아니면 빠르게 주행하지 않도록 주행 속도를 조절한다. 아무래도 보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km로 이제 달리는 구간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80km로 가고 있다. 그러면 75km로 갈 수 있게 설정해 놓는 게 바로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도 넘어가 볼게요. 경고 방식.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경고 방식을 한번 설정을 하자면, 자, 소리를 크게 할 건지 적게 할 건지, 3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2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행 안전을 위해서 경고음이 발생 시에는 오디오 음량을 줄인다. 근데 저는 오디오 음량 줄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패스하고, 자, 주차할 때만큼은 오디오를 좀 줄여서 좀 더 이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알려주면 좋겠죠. 다음 주행 안전, 전방 안전,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알아서 밟는 거. 근데 이걸 느리게 하는 것보단 당연히
빠르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전방 교차 안전 관련해서도 전방 측후방 차로 안전 모든 것들 다 켜놓는 게 일단은 좋겠습니다. 주차 안전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자동으로 켜지게 하고 주차 거리 경고도 자동으로 켜주게 하고 전방 안전 후방 교차 안전 모두 다 실행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카메라 설정 관련해서는 주차거리 경고, 탑뷰, 주차 가이드, 후방 가이드 이런 것들 다 실행시키고 혹여나 이제 좀 불편하신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제거를 하면 되겠죠. 자, 운전자 보조 기능이 모두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건데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미지를 함께 상세하게 표시해 주는 거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바꿔보면 이렇게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주행 에코 모드에서는 코스팅 조건 시 연료 절감을 위해서 엔진과 변속기를 분리한다. 연비주행에 좋을 수 있으니까 해두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모드로 놔야지 이제 스마트 모드로 놨을 때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모드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노멀 모드로 놓을지 스포츠 모드로 놓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행을 해보면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한번 설명드려보면 엔진 사운드 효과를 설정한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 실내에서 좀 이렇게 웅웅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으시다. 그러면 좀 강하게 아니면 나 그런 거 상관없어 난 조용하게 갈래 하면 약하게나 끄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하이패스 음량을 어떻게 할 건지. 자, 일단은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버튼을 조작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레임리스로 나오는 미러가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음량을 이 위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하이패스 결제 정보 표시에는 이제 화면을 표시하냐 없음으로 하느냐. 오, 좋은 기능이 생겼네요. 오늘 사용 금액, 이번 달 사용 금액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공조장치 여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공조장치 외부 공기 차단을 자동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워셔액을 연동했을 경우에 알코올 냄새 같은 거 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 외기였던 걸 이제 내기로 변경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터널 구간에서도 먼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기로 변경하는 거 기타 차단 구간에도 내기로 변경하는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자동 환기 습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외기로 바꿔서 진행하는 기능 창문 습기 방지를 위해서 오토 디포그 기능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에어컨 자동 건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팬을 작동시켜서 에어컨 내부를 건조한다. 이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에어컨에서 냄새 되게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뭐 그러냐면 에어컨을 키면서 이제 발생했었던 그 습기가 그대로 말라서 거기에서 이제 그 걸레 냄새 같은 것들이 이제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려면 그 습기를 제거를 해줘야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에어컨을 썼다가 이제 집에 도착하기 한 5분 전에는 에어컨 모드를 끄고 일반 모드로 놓고서 그 습기를 다 건조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따로 설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배터리를 사용해서 한 5분 정도를 에어컨이 나왔었던 통로에다가 바람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이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공조 컨트롤러 햅틱 기능을 이제 중간으로 할 거냐 강하게 할 거냐 이제 이 진동을 강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하고 통풍을 알아서 내가 설정하게 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온도를 좀 높게 따뜻한 온도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알아서 핸들 열선과 운전석 시트의 열선을 통풍을 알아서 켜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를 좀 낮췄다 많이 낮췄다 그러면 알아서 통풍이 켜지게 지금 보시면 온도를 지금 제가 18도로 설정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통풍을 쓰겠구나 하고서 이제 자동으로 켜진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온도 설정을 24도로 해놓으면 변경 안 되네. 25도부터 변경이 되네요. 25도로 해놓으니까 2칸으로 바뀌었고 26도니까 1칸 하이로 해놓으니까 꺼졌고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된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통풍도 켜고 열선도 켜는 거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직접 끄고 키는 게 더 편해요. 어느샌가 막 엉덩이 따뜻해지면 되게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메뉴들은 뒤로 돌아갔을 때 나오는 메뉴입니다. 똑같은 메뉴니까. 자, 시트를 보면은 이제 통풍 열선 아까 있었던 거 똑같이 기능이 있고, 승하차 편의. 자, 이거 되게 좋습니다. 저같이 조금 이제 풍채가 막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길게 빼서 내가 밖에 나갈 때 다리에 걸리는 거 없이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제가 시동을 끄게 되면 시트가 알아서 뒤로 쭉 밀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릴 때 굉장히 편하게 내릴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후석 좌석 시트도 이동하고, 우측 시트도 이동하고, 오, 아주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모든 좌석에 다 쓸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시트 스위치 알림. 시트 스위치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알림을 알려주거나 조작을 알려주는 거. 자, 보면 제가 앞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옮긴 거를 표시를 해주고, 뒤로 갔다, 뒤로 가는 걸 표시해주는. 멋있네요. 이런 거 써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자세 제어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키가 몇인데, 저 178입니다 178이고 앉은 키는 좀 큽니다. 비율이 좀 안 좋아요. 체중은 뭔데? 이렇게 해서 자세 제어를 자세를 분석하면 지금 추천하는 자세가 아니래요. 지금 제가 맞춘 시트는. 그래서 추천 자세로 이동을 요청을 하면 이렇게 알아서 변동이 됩니다. 이 추천하는 자세래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서포트, 스포츠 모드 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설정 시 작동이 된다. 자, 우리 내 차 사용법 영상을 보시게 되면 시트를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스마트 서포트를 쓰게 되면 이 스포츠 모드로 놨었을 때 허리가 알아서 이렇게 좀 감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도 이제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네요. 자, 우리 실제로 마사지 해주는 기능인 건데요. 마사지를 이제 세게 할 건지, 보통으로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를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 1시간 후에는 자세를 이제 보조해서 알아서 엉덩이와 허리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자세 보조 기능도 켜주면 좋겠죠. 그리고 주행 중에 허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30분이나 1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움직여주는 기능. 그랜저 진짜 시트 되게 좋아졌다. 시트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 보겠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을 이제 밝기를 선택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보라 색깔 빛이 나오는데, 자, 0으로 했더니 안 나오고, 5로 하면 은은하게 나오고, 10으로 놓으면 아주 진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색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브라더스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렇게. 좋다. 자, 이렇게 색상도 설정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연동해서, 그러니까 에코 모드로 놓으면은 초록 색깔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멀로 놓으면 제가 일반적으로 선택했었던 파란 색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이렇게 빨간 색깔.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여기 이제 딱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꽉 잡아줍니다. 시트가 아까 설정해서 그렇죠.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하니까, 자, 요거는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되네요. 자, 저는 이걸 끄겠습니다. 파란색이 좋기 때문에. 자, 어두운 곳일 때에는 밝기를 조절해서 눈이 좀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 저는 이거 좋은 것 같고요. 주의 구간일 때 안내를 연동한다. 과속을 하게 될 경우 얘가 이제 빨간 색깔로 나오고, 어린이 보호구역일 때도 빨간 색깔로 바뀌는 이런 거를 설정해 주면 아무래도 좋겠죠. 이런 것도 이제 돈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돈 내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에스코트. 우리가 시동을 끄고 나서 하차한 다음에는 도어를 닫으면 미등이랑 전조등이 같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 앞에 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는 거. 그 다음에 하이빔 보조. 맞은편에서 운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하이빔을 알아서 끄거나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거. 주간 조명 설정. 이거 새로 생긴 기능 같은데요. 주간 조명 설정. 주간의 외부 조명과 실내 버튼 조명이 켜진다. 저는 이거 켜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켜야 멋있잖아요. 있는 버튼인데, 있는 라이트인데. 자, 그 다음에 도어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동 잠금은 주행할 때 R단과 N단, D단으로 놨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주행할 때 자동으로 잠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취향입니다. 자동으로 잠금 해체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시동을 끌 때보다 P단으로 이동할 때가 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동승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동승한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라 그러면 보통 제가 P단으로 놓으면 문을 이제 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동 끄는 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P단으로 놓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접근 시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알아서 도어가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 좋은 것 같고요. 2회를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다 잠금이 되는 거,
나쁘지 않고, 파워 트렁크 열림을 이제 완전 열림이냐 절반 열림이냐를 따로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에 접근을 하면 트렁크가 알아서 삐삐삐삐삐 하다가 툭 하고 열어요. 잉 하고 열립니다. 네, 그 기능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괜히 막 트렁크 열라고 뒤로 간 게 아닌데 막 트렁크가 열리려고 해가지고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격 창문 제어를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키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따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 장비, 후석 승객 알림 하면 좋고, 서비스 알림 시기 이거 따로 설정해서 서비스 알림 시기를 거리별로, 이제 보통 정비소에 가면 5,000km와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5,000km 따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알림 시기를 6개월에 한 번 설정하는 거,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원하시는 키로수나 기간이 있으면 설정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이거를 키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휴대폰을 갖다 놓으면은 충전이 안 됩니다. 이 기능을 실행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놔야 충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에 있는 이제 기능 같은 것들 모두 다 세팅하는 걸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 자, 우리 내비게이션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 속도 보이는 거 설정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차량 속도 나오는 거 하나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내비게이션은 이제 따로 설정하실 것이 별로 없습니다. 써보시다가 불편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클러스터, 계기판이랑 HUD를 이제 변동하는 건데, 화면 밝기는 기본적으로 밝게 해놓은 게 좋습니다. 하다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겠다 싶으시면 다시 줄이시면 되시고, 카메라 설정, 블루라이트 이런 것들 다 설정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테마 선택. 네, 우리 지금 요 계기판이 좀 안 이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심플하고 되게 좋습니다. 뭔가 고급져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드는 계기판인데 되게 직관적이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클래식으로 바뀌거나 심플로 하거나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시고, 그래픽 스타일을 A로 놓냐 B로 놓냐 C로 놓냐 뭐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멋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우리 이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날씨와 연동돼서 이제 계기판이 이게 싹 바뀌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실 때 영상 조정하는 거, 네, 그다음에 표시 정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세팅됐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건들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멋있어. 그랜저 내 차 사용법 모두 다 찍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찍을 때는 해가 짱짱했는데 다 찍고 나니까 해가 다 졌어. 그만큼 열심히 찍었으니까 좀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